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칸디다균이 암과 간경화, 자가 면역 질환의 숨은 원인이 된다는데 칸디다증이 지긋지긋하게 안 낫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칸디다 같은 진균류나 유해 세균이 체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 있었으니 바로 바이오필름이라는 단단하고 질긴 막으로 서로를 강하게 묶고 그 안에 숨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되면 항생제나 항진균제의 공격에 버티는 내성이 1000배쯤 강해집니다. 즉 칸디다를 100% 죽이는 것이 어렵고 결국에는 스물스물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디다균을 죽이는 항진균제를 복용하기 전에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복용하는 것이 먼저라고들 하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바이오필름 제거제 이야기를 하는 블로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포스팅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바이오필름 제거제 복용 후기 말미에는 영양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와 추천인 적립 할인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바이오필름 제거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칸디다증이 호전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더군요. 우리 몸은 바이오필름을 스스로 분해할 수 없나요? 유해균의 보호막층을 없애는 면역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일까요? 영양제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병의원에서 권하는 엄청난 양의 칸디다 양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정말 건강을 위한 행동이 맞냐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아무도 안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두렵게 합니다. 이 시대의 패러다임, 약을 권하는 사회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거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바이오필름 제거제 성분을 살펴보면 소화효소입니다. 셀룰라제와 프로테아제의 혼합이군요. 셀룰라제는 셀룰로스의 소화효소인데 이것을 칸디다 바이오필름의 제거제로 쓰는 이유는 바이오필름의 막성분이 셀룰로스라서 그렇습니다. 셀룰로스는 수십 미터가 넘는 나무의 구조를 지탱하는 줄기의 성분이니까 바이오필름 막이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 상상하실 수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셀룰로스, 식이섬유는 먹어봤자 그저 대장을 열심히 운동시키는 소임을 다할 뿐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의 형태로 대장을 빠져나가고 소화도 흡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룰로스 분해 효소, 셀룰라제를 약으로 먹어야 되는군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셀룰라제를 먹기만 하면 셀룰로스가 다 분해가 되나요? 셀룰라제를 먹기만 하면 칸디다 바이오필름 막을 잘 부술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소화기관은 셀룰라제를 분비하지 않는데 포유류 중의 일부 반추동물의 위장에서는 셀룰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반추동물에 뭐가 있을까요? 소입니다. 그런데 셀룰로스를 주식으로 삼는 소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던가 기억이 나시나요? 섬유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꿀꺽 삼킨 셀룰로스를 되올려서 씹고 또 씹습니다. 하루에 3에서 5만 번, 12시간 이상을 되새김질을 하느라 소화로 얻은 에너지의 25%를 도로 써버린다고 하죠. 몸에서 셀룰라제가 멀쩡히 잘 분비되는데도 셀룰로스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합니다. 물론 하루에 먹는 양이 많기는 하지만 셀룰로스 소화라는 게 그냥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셀룰라제 알약을 하루에 몇 번 입으로 꿀꺽 먹는다고 해서 장벽에 자리 잡고 있는 칸디다 막 바이오필름이 그냥 막 잘 분해될까요? 그 치료가 잘 유지가 될까요? 그냥 약 먹으면 낫는다는 식의 컨셉은 너무 1차원적이고 단순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셀룰라제 먹어봤자 별로면은 그 다음 대책이 뭔가요? 약 말고 무슨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칸디다 진균은 인간의 장벽에 자리 잡고 동거동락하며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인류와 같이 살아왔어요. 코로나19 같은 유전적으로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뜬금없는 병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칸디다랑 같이 살면서 바이오필름 구조체, 셀룰로스에 대항할 만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셀룰라제를 분비하지 않지만 대장균 중 일부는 셀룰라제를 분비합니다. 칸디다 바로 옆집에 대장벽 면에 붙어서 같이 살면서 말이죠. 자연 상태의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도대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 칸디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원래 2000종 이상의 세균이 장내에 모여 살면서 서로 균형을 이룬다고요. 수천 가지 종류의 진균과 바이러스, 세균들 간에 서로의 세력을 적절한 선에서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인체에 유전적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을 복용해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 세균총 문제뿐만 아니라 인체 대사 과정을 조율하는 전자동 시스템을 어떻게 최고 효율 있게 부활시킬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저 약 복용인 건지 21세기의 인류는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칸디다증에 대한 명쾌한 체원장의 대책은 뭘까요?
저는 칸디다는 물론 그와 관련 있는 알러겐을 찾아서 알러지를 치료합니다. 명쾌한 최 원장이 말하는 알러지란 그 물질과의 에너지 충돌 때문에 유익한 물질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유해한 물질에게서 몸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각종 비정상적인 에너지의 불균형을 총망라하는 말입니다. 저는 칸디다뿐만 아니라 이스트, 곰팡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은 물론 위산, 장 점막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 분비샘,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등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바이오필름 알러지 치료도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 포인트에서 이 질문이 꼭 나와야 되는데요. 알러지를 치료하는 게 바이오필름이 제거되는 것인가요? 저런 알러지를 치료하는 게 칸디다증을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을까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이면에는 정보를 전달한다, 뇌와 면역계를 자극해서 명령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면역계를 비롯한 인체의 모든 세포에게 보내는 명령은 수만 년간 유전적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원래의 세팅값으로 돌아가라는 알림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칸디다균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칸디다균의 정보가 몸에 접촉되면 면역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칸디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칸디다의 활동이 정상 범위보다 과도하다는 걸 새삼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 결과 체내의 칸디다 진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처리하려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칸디다균의 활동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면 칸디다 바이알에 대한 알러지 양성 반응이 사라집니다. 체내 시스템상 스스로 칸디다 진균에 대처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반전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러지 치료에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치료 없이 그냥 방치된 상황에서는 얼마나 걸려서 회복될지 알 수 없지만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라면 빠르게 원래 본연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 근처에 범죄자가 원래부터 살던 중입니다. 모르던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거주지를 파악하고 관리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새삼스레 문제가 생겼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면서 대응할 겁니다. 이상이 생겼다고 신고를 해야 경찰 등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인체의 대응 시스템을 자극하여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칸디다균에 대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면 인체가 칸디다균을 죽이면서 나타내는 반응이 생리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이오프 신드롬이라고 하죠. 알러지 치료 중에도 그런 비슷한 증상을 명현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 과정이 지나면 칸디다균에 대한 과도한 예민 반응, 칸디다증 증상이 사라집니다. 칸디다균이 장벽에 살기는 살지만 큰 증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일상적인 상태로 말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어찌 보면 상반된 두 방향에 대한 치료를 포함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보다 너무 과해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이듯이 칸디다균을 통제하지 못해서 과하게 번성하게 놔둬도 문제고 칸디다균에 너무 심하게 예민해서 남들은 참을 만한 수준인데도 각종 증상을 느끼며 불편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양쪽이 서로 극적으로 반대인데도 진단은 칸디다증으로 같고요. 명쾌한 알러지 검사 결과에서도 똑같이 알러지 양성 반응으로 나오거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비정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 명쾌한 알러지 치료 초창기 환자분들은 이제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러면 칸디다 알비칸스 알러지 치료 한번 해볼게요. 한 번이면 되겠죠. 이렇게들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 말에 무슨 오류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나요? 질병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돌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톱니바퀴 한 개를 멈추는 것 정도로 전체 태엽을 다 빨리 효과적으로 멈출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질병을 근본적으로 잡으려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칸디다증은 톱니바퀴 하나이고요. 칸디다 바이알 한 개를 치료할 기회를 줄 테니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장담하라 하시면 저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알러지 치료 항목 하나하나가 다 칸디다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체의 에너지원이 되는 설탕, 칸디다의 먹이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설탕을 칸디다는 유해세균에게서 뺏기지 않도록 인체의 소화 흡수 능력을 높여야 됩니다. 이 과정을 설탕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자극하고 인체 대사 능력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다른 아이템에 대한 알러지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독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신체 작용을 유도하게 되고 유익한 물질에 대해서는 잘 흡수돼서 체내 효율이 높아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칸디다 바이오필름 막의 성분인 셀룰로스 또한 포도당을 재료로 만드니까 곡류 등 탄수화물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바이오필름 제거제 약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들, 그런 소화 과정을 자극하는 치료가 명쾌한 알러지 치료 정규 과정에 들어있습니다. 13번 위산, 14번 베이스, 장 소화의 바이알이 그것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의 미네랄은 바이오필름 막의 골조를 형성하니 미네랄 알러지 치료 필요하죠. 각종 유해 박테리아와 중금속이 바이오필름 막 안에 숨어 있는데요. 칸디다가 쫓고져 배출하는 독소 때문에 신체 다이오프 증상이 일어날 때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항산화 물질과 각종 효소와 분비샘이 해독과 배출, 항산화 과정을 담당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영양소와 효소와 분비샘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알러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칸디다가 확 번성하니 호르몬 균형을 맞추도록 치료해줘야 되고요. 유산균 등의 유익균은 번성하고 곰팡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스트, 곰팡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유산균 등의 알러지 치료도 해야겠죠. 이런 각각의 아이템이 정상적인 범위의 인체의 대사 과정 내에 들어있을 때 인체는 드디어 칸디다증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아이템이 태엽 하나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칸디다균 하나를 치료해서 난치병을 회복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나니까 칸디다증이라고 별게 없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칸디다가 번성하는 것은 그냥 자연의 섭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체의 기순환이 막혀서 생명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칸디다 치료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받으시는 일반적인 알러지 치료가 인체의 기순환과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칸디다증 해법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데스크의 잔소리와 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약 복용 없이도 스스로 홀연히 생활 관리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자기 관리는 치료의 정점입니다. 어떤 치료도 본인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칸디다증도 칸디다균이 일으킨다는 암과 간경화와 각종 자가 면역 질환도 제 눈에는 다 알러지 질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던 대로 알러지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